자, 이제 내벽 부분하고 문 작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외벽 부분들을 좀 수정할 건데 이 3D 뷰들을 좀 보시면 형태가 좀 그냥 밋밋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면부 평면에서 사실은 보셔도 이 부분하고 여기 일부분은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튼을. 근데 커튼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들 영역을 좀 구분하는 것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콘크리트 벽을 그냥 내비두는 거고요. 요 전면부하고 측면부 일부, 그 다음에 이 3D 뷰 보시면은 하부 부분 쪽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튼을 좀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D 뷰에서도 보이지만 이 부분에 창을 달 거거든요. 이 부분 창과 후면부의 창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체를 커튼으로 바꾸는 걸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좀 확대해서 보면 우리가 벽체를 200벽체로 그렸거든요. 200벽체로 그렸는데 어, 이 도면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커튼을 그리다 보면 여기가 모서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커튼을 그리는 것들이 좀 좋거든요. 자, 그것들을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제 커튼을 부분들을 작성할 건데, 어, 요 부분도, 요 부분부터 이제 작성하겠습니다. 자, 근데 작성할 건데, 커튼홀은 층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한 면을 한 판으로 그냥 정리하는 걸 되게 좋거든요. 이 부분을 한 판으로 그냥 만들어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작성할 때 일반 구조벽 같은 거는 층당 작성하다 보니까 층으로 나눴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부분 하고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다 필요 없고요. 전체가 다 커튼으로 할 거라서 3층 평면도에 이 벽 하나만 남겨놓을 건데, 왜 남겨놓느냐? 자, 이 부분은 어, 벽은 커튼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벽을 클릭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커튼홀이 있어요. 커튼홀. 그래서 이 부분을 커튼홀로 할 거다 보니까 하나는 있는 게 좋아요. 하나는. 자, 근데 이제 보시면은 위에 거 지웠잖아요. 위에 거 지웠더니 밑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3층 평면도고요. 이 벽과 이 벽을 클릭해 보시면 절점이라는 게 있어요. 절점. 그럼 여기 있죠. 여기 절점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드 가운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벽을 지우게 되면 이 벽은 여기 있던 위치가 이쪽으로 당겨집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 벽이 연속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요 벽만 단독으로 있을 때는, 요 벽을 지웠을 때는 절점이 있는 위치까지만 벽체가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커튼홀을 그릴 때 요걸 한 공간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근데 커튼홀로 바뀌는 순간 얘하고 결합된 부분들이 좀 풀어지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이 구조벽의 이 벽은 여기까지는 그냥 고정을 시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 벽체를 선택하고 이 절점이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뉴가 뜨죠. 그럼 여기서 뭘 누를 거냐면은 결합 금지라고 있어요. 결합 금지. 결합 금지. 딱 클릭해 보시면, 자, 얘는 이 벽과 이 벽이 자동 결합이 아니라 결합을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절점이 있는 데까지만 벽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벽은 클릭해 봤을 때 요런 표시가 떠요. 요런 표시. 요게 결합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그 표시예요. 그래서 결합 금지를 해제를 할 거면 얘를 클릭하면 결합 금지를 해제를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은 이대로 내비두냐? 요까지 갈 거예요. 요까지 가는 거는 드래그를 해도 되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자, 우리 연장 자르기 있었잖아요. 연장 자르기에 기준선을 여기까지 클릭하고 이 벽을 연장하고자 하는 벽을 클릭하면 이 벽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잘 정리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이 벽은 아직도 자동 결합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벽에 얘가 물려서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벽도 결합 금지를 할 거예요. 결합 금지를 하고요.
이 벽은 조정되어 있는 거 보이고요. 이 벽은 아까 여기까지 갔기 때문에 절점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 벽도 연장 자르기에서 얘는 안쪽 면에 맞춰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좀 진하게 보면 요 벽은 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벽은요, 요 안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 벽을 이따가 이제 커튼홀로 바꿀 거거든요. 이렇게 해놔야 이 벽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커튼홀 부분이 조정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로 보고 할 거고요. 요 벽도 여기도 똑같은 상태로 할 겁니다. 자, 둘 다 결합 금지를 할게요. 일단은 결합 금지, 결합 금지. 자, 이 벽은 여기까지, 요 벽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연장 자르기 명령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연장시키고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내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쭉 내려보시면 커튼을 있습니다. 커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여요. 이렇게 유리만 보입니다. 유리만. 커튼홀은 유리만 보여요. 일단은요. 유리만. 이렇게 뭔가가 잡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 화살표가 방향을 나타내면서 벽의 방향을 바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커튼홀의 기준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이시나요? 여기가 기준선인데 여기 기준선 유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이 화살표를 클릭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유리 방향이. 그래서 유리 방향은 항상 바깥쪽으로 나에게 넣을 때는 이 화살표가 기준으로 바깥에 있냐 안쪽에 있냐 바깥에 있는 쪽이 바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벽체도 마찬가지로 클릭했을 때 이게 뜨는데 얘가 바깥쪽이고요. 이쪽이 안쪽입니다. 그거 이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벽체 조정하는데 좀 좋을 거고요.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듯하게 보입니다. 자, 3D로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3층 레벨에 맞는 벽체들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벽체를 정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요 벽체들은 사실은 여기도 결합금지에서 옮겨야 되는데 하나 바꾸는 것보다는 요 3층에 있는 요 벽을 복사해서 쓰는 게 좋겠죠. 결합을 또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네, 그러면은 요 벽과 탭키를 한 번에 잡히죠? 요 벽과 요 벽. 연속해서 누를 때는 컨트롤 키 누르면 다중 선택이 됩니다. 그럼 맨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고요. 델 키를 눌러서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탭 키를 눌러서 3층 평면도에 있는 이 부분은 3층 평면도 가서 이 벽을 선택된 상태에서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3층 위쪽으로만 이제 지웠거든요. 그러면 선택한 레벨에서 3층을 뺀 4, 5 지분까지 4, 5 지분까지 확인 3D 뷰 보고 자, 그러면 얘가 끝까지 가 있는 게 보여요. 결합금지되어 있는 상태의 위치로. 자, 맨 위에 지붕은 얼마였죠? 1200이었습니다. 1200. 자, 그 다음에 이 커튼홀은 자, 높이를 한 판으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단 부분은 지붕에서 1200 떨어지면 됩니다. 위까지 갔겠죠? 자, 근데 하단 부분, 요 수벽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죠? 요 부분 같은 경우도, 자,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해서, 3층에 있는 벽을 복사해서 편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도 이제 절점에서 결합금지 한 다음에 맞추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맞추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절점 위쪽에 있거든요. 얘는 기준 레벨이 3층이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결합금지를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장 자르기 가지고 똑같이 이면을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럼 저쪽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선택해서 절점에서 결합금지 연장 자르기 명령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를 그러면 요소는 쫙 다 맞았습니다. 그럼 커튼을만 다시 선택해서 하단 부분 자, 이 벽은 지금 하단 600 더 내려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커튼홀도 하단
3층 레벨에서 베이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00이죠. 600 하시면 해당되는 레벨까지, 위치까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커튼을 한 판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도면에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편집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나중에 이건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일단은 벽체 부분 좀 더 이제 정리하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컨트롤을 이쪽 부분을 작업했고요. 이제 이 부분을 또 작업할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자, 좀 돌려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작업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도면에서 보시면 여기 있겠다. 보시면 커튼은 요만큼인데 이게 한 판이 아니고요. 이제 기역자로 꺾여 있거든요.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일단 나눠서 영역을 만들 거긴 한데, 아까 커튼을 한 판씩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판은 한 판으로 만드는 거가 이제 한 판을 만들고 요 부분 잘라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쪼개기를 해서 요 판 하나 만들고요. 요 판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서 상단 부분을 3층 부분을 하나 만들고 2층하고 1층 나눠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수직 그리드가 있거든요. 수직 멀리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어떤 패턴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방향으로 쪼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평형 멀리언이 있다고 한다면 수평으로 쪼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평으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직 멀리언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잘라야 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 판 자르고요. 이렇게 한 판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커튼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밑에 부분에 있는 거가 요걸로, 여기 1층과 2층에 있는 요 부분을 연속해서 보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요걸로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제 할 때 요 부분들을, 요 뒷부분 있죠. 뒷부분 벽은 그냥 살아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요쪽 코너에서 했던 결합금지 부분들을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1층 평면도에 가셔서 요 벽이거든요. 요 벽. 여기를 결합금지. 똑같이 얘도 결합금지 할 거고요. 연장 자르기 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내보내고 여기를 기준으로 잘라내고, 이거를 커튼을 바꿀 거예요. 이 벽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보시면 도면에 보면 1층 부분, 이 안쪽 부분 벽은 여기도 커튼홀이에요. 그래서 커튼홀과 커튼을 만나는 이 모서리 부분들은 이제 자동 결합하는 형태로 하셔도 되고요. 커튼홀도 이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서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피로티 하부에서 가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이 벽이 여기까지 가고 이 벽이 안쪽에 물리는 형태로 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합금지를 하고요. 얘도 결합금지를 하고요. 연장 자르기 명령으로 여기까지 가고요. 얘는 여기까지 가고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이쪽 콘크리트 벽이고요. 여기 커튼을 바뀔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금지를 한 다음에 양쪽 다 합니다. 양쪽 다. 연장 자르기 명령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보내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럼 커튼홀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커튼홀로 바뀌면 됩니다. 커튼홀로.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안쪽 바깥쪽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바깥쪽으로 잘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바깥쪽으로 잘 되어 있네요. 근데 얘가 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가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났고요. 이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만났고요. 이제 멀리한까지 나중에 그리고 나면 이제 확실한 표현이 되니까요. 자, 3D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어디까지 끊을 거냐 라는 걸 좀 봐야 되거든요. 자, 평면에서 조금 보면요. 도면에서 보면 평면 중에 3층 평면도에서 보면 커튼을 요만큼 있는데 여기 X3번 그리드에 있는 이 기둥 면에 맞춰서 요 면에 맞춰서 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될 것 같아요. 자, 3층 평면도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어서 이쪽은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그냥 내비둘 거고요. 이쪽 벽은 커튼홀을 바꿀 거예요. 자, 벽을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쪼갤 건데 어떻게 쪼개느냐면은 이 수정 메뉴에 보시면은 여기 요소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요소 분할. 얘를 클릭하고 얘를 끝쯤으로 끊어요. 적당한 부위를. 끊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요 기둥 있는 면까지 자를 건데 얘도 연장 자르기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연장 자르기 명령으로 기준은 이 기둥면이 돼요. 기둥면이 되고 벽체를 이쪽 뼈를 걸 클릭합니다. 잘라내는 트림을 형태를 할 때는 남는 쪽을 항상 클릭하시면 돼요. 남는 쪽. 그러면 얘를 클릭하면 이 부분이 잘려 나가겠죠. 나머지 부분들이. 그러면 이 벽은 여기까지 일단 가는 게 좋은데 그 전에 얘를 결합금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합금지. 혹시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금지 하고 연장 자르기를 해서 마찬가지로 기준에 얘를 연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3D로 잠깐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요 벽, 여기 자른 부분이 있어요. 요 벽. 요 부분에 요만큼이 요게 요만큼 그려질 거예요. 요만큼. 그러면 요거는 요 길이가 아니라 요까지 가야 되는 게 좋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 벽면이 될 거예요. 요 벽면. 그러면은 얘를 결합금지를 하시고 연장 자르기로 요면 하시면 요만큼 남아요. 그러고 나면 요거는 커튼홀로 바꿉니다. 커튼홀로 바꿔요. 됐죠? 그러면 요 부분도 요 벽도 여기에 맞춰서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춰서요. 그러면 이것도 결합금지를 하시고 연장 자르기로 여기까지 자릅니다. 됐죠? 자, 얘를 기준으로 요걸 다 한 판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얘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요걸 기준으로 복사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도 요걸 복사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벽체는 일단 지웁니다. 이 지우고요. 지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벽도 여기 있는 벽을 복사해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아, 여기는 그냥 벽이네요. 그냥 벽이니까 여기는 그냥 내려둬도 되겠네요. 아니면 해보고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벽과 요 벽, 요건 다 지워볼게요. 지우고요. 1층 평면도에서 요 벽을 복사하고 클립보드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 1층을 뺀 2, 3, 4, 5까지 확인. 3D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맨 위에 있는 거는 지붕이니까 요거는 1200. 그리고 이 커튼홀은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올리면 상단 레벨이 지붕에 1200 이렇게 되겠죠. 한 판으로 그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커튼홀도 마찬가지로 상단 레벨은 지붕에 1200 그리고 하단으로는 600이 더 내려가야 되겠죠. 하단은 마이너스 600. 자, 지금은 이제 여기 선이 가 있긴 한데 나중에 여기 멀리언 넣고 뭐뭐 하면은 이제 면은 깔끔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 벽은 여기가 여기 채워되니까 요 3층에 있는 요 벽을 하나 선택해서요. 3D 3층 평면도 사는 게 좋겠네요. 자, 이 벽을 선택한 상태에서 클립보드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선택한 레벨에서 3층에 있고 위쪽으로 4, 5 지붕까지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3D 뷰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이고 맨 위에
3층에 있는 벽체만 높이 1200 됐죠? 자, 다 됐고요. 자, 이 부분에서 자, 이 벽도 이 커튼을 위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벽은 지우고요. 이 커튼을 어, 위쪽까지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게 상단 레벨 3층까지 하면 좋은데 3층까지가 아니라 여기 이제 그 보 하부까지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가 600짜리 보였기 때문에 600 밑으로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자 3층에 마이너스 600 하시면 보 하단까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디테일을 내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위쪽으로 가서 의리를 따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지붕을, 천장을 그릴 거기 때문에 천장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모자르기 때문에 얘를 밑에 거를 복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얘를 편집을 할 거냐. 그러면 얘를 편집하는 게 제가 볼 땐 좋다고 봐요. 그러면 얘를 결합금지를 누른 다음에 연장 자르기 명령으로 요 모서리면까지 얘를 보내면 되겠죠. 근데 요거랑 충돌 나네요. 요 벽체 같은 경우는 결합 금지를 하셔도 되고요. 한번 안 해볼까요? 연장 자르기로 요 면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네요. 나머지 이제 커튼을 부분에 멀리 넣고 하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영역만 이제 콘크리트 면과 커튼의 면을 구분하는 것만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뭔가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정도로 이제 벽체 구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창을 다룰 건데, 자, 도면에 보시면은 기본 평면에 3층 평면에 창이 이렇게 평면상에는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창을 붙일 거긴 한데 일단은 이 상태로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인면을 좀 보시면은 인면은 다 이제 그 바둑팔 배열로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거를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일단 세 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3층 평면도 가졌어요. 여기 이제 창 3개를 뚫을 겁니다. 창은 어디 있냐면은 건축의 창에 가보시면 창을 어떤 걸 사용할 거냐 고를 수 있는데 쭉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요걸 저는 이제 미닫이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사실 여기 있는 창들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뭐 필요하시면은 패밀리 로드를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라이브러리 클릭하셔서 쭉 보시면 창이라고 있습니다. 창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창들 중에 뭐 이제 골라서 이제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있는 걸로 일단 해볼게요. 기본에 있는 걸로 미닫이로 1200에 1500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얘도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에 있어서 얘를 좌우도 바꿀 수 있고요. 스페이스 눌러서 이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하나 둘 세 개 넣어볼게요. 넣었는데 창도 클릭해 보면 요 화살표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화살표 있는 쪽이 바깥쪽입니다. 바깥쪽 바뀌었네요. 이런 바꾸려면 화살표 누르면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똑같이 되어 있게 하시면 되고요. 도면에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간격을 등분 간격으로 좀 했는데 치수로 한번 띄워볼게요. 치수로 얘도 배치했으니까 치수로 띄워서 검증하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그리드 선을 잡고 자, 이 창의 중간쯤으로 잡아볼게요. 중간쯤으로 잡히는 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리드. 치수가 좀 다양하죠. 치수 다양합니다. 자, 이거를 등간격으로 이제 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데미전을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 위에 EQ가 있어요. EQ. 등분이라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EQ를 클릭하시면 등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Q 나오죠. EQ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EQ가 없어지고 치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00, 1500, 1500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3D에서 한번 볼까요? 3D에서 보시면 이렇게 창이 뚫린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인면에서 한번 볼게요. 인면. 남측 인면들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보여요. 자, 창에 치수를 좀 띄워 볼 건데, 자, 창 디멘전에서 레벨에서 하단. 이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가 잡히긴 하는데, 한번 일단은 제일 하단 쪽에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최상단 쪽, 그 위쪽 그리드. 이렇게 보면 치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창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 특성 창에 실 높이라는 게 있고요. 헤드 높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 높이는 지금 8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제가 디멘전을 측정해 봤는데 하단, 하부에서 밑에 떨어진 게 800이 돼 있어요. 800. 그 다음에 헤드 높이가 2300으로 돼 있는데 800과 창 높이는 1500을 더하면 2300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단은 2300. 그거를 특성창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 높이를 내가 바꾸고 싶다 할 때 클릭하고 이 디멘전에서 고치는 방법도 있고요. 고치면 여기 고쳐져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는 내가 이거를 여기서 800이라고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넣어서 800이라고 고치셔도 돼요. 이렇게 또는 또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자 정렬 명령 있잖아요. 정렬해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900으로 일단 바꾸고요. 정렬 명령으로 얘 기준으로 이 창을 선택하면 따라오고 자물쇠를 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 기준으로 첫 번째 걸 기준으로 얘를 자물쇠를 잠궈 줍니다. 첫 번째 걸 선택하고 내가 값을 800이라고 바꿔주면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따라서 연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다른 층으로 이제 붙여놓을 건데 붙여놓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 레벨별로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선택을 하고 복사 명령어에서 다중인 상태에서 이 그리드 레벨을 시작점으로 해서 L3을 시작점으로 해서 위로 올려보면 복사가 돼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되죠. 자, 정렬 명령으로 얘 센터와 얘 센터를 잡아놓은 다음에 자물쇠 잠가 놓고 얘를 움직이면 이 창도 따라 움직여요. 그쵸? 자, 이 창과 이 창, 이 창 세 가지를 그리드까지 해볼까요? 여기 3번 그리드, 2번까지는 안 하고 3번 그리드를 놓고 EQ를 누르면 등분이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이쪽으로 당겨보면 EQ가 되는데 값에 의해서 EQ가 돼요. 이렇게 등분이 되죠. 무조건 내가 또 옮기면 등분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물쇠 기능에 의해서 또는 디멘전에 있는 기능에 의해서 다양하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얘는 EQ로 했지만 이 창 고정되고 요 창을 따라가고 싶다. 그럴 때는 얘도 정렬 명령으로 잡아주고 자물쇠 잠가주면 자, 이 창을 움직일 때 요거 두 개 따라가고 얘는 고정되어 있고요. 뭐 창 패턴은 다양하게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EQ는 선택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EQ를 눌러주면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창에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쪽 남측이 아닌 북측에서 요번에도 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붙여서 해볼 수가 있겠죠. 좀 다양하게 좀 창을 붙여볼까요? 꼭 평면에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이면에서도 창을 그냥 붙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형 같은 경우를 여기다가 내가 그냥 붙입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붙여도 돼요. 드리드로 보면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유사작성 모드 인스턴트에서
뷰에 나타나면 같은 유형의 창을 또 한 번에 잡고요. 여기서 실로피가 아까 다 달랐던 거 부분을 여기서 하나로 통일해 버리면 같은 레벨에 떨어진 이 실로피 분으로 되겠죠. 간격에 대한 부분은 따로 편집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 벽에다가 창 붙이는 것까지 작업을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은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고 원하는 창이 있으면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다 그러면은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복제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2000에 1200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사이즈도 높이는 1200이고요 폭은 2000이다 하시면 사이즈가 바뀌는 거 볼 수 있겠죠. 위치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제 사이즈를 바꾸고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심지어는 창을 패밀리 로드해서 내가 원하는 창이 있다고 한다면 패밀리로 불러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창에 어디 보자, 뭔가 있을까? 3D로 인면으로 볼까요? 썸네일을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시고 붙이셔도 되겠죠. 아니면 선택해서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여기 불러져 있죠. 네, 이걸로 고치셔도 돼요. 이 가장 좋은 게 내가 원하는 거를 불러오거나 사이즈 바꾸거나 선택해서 바꾸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되겠죠? 확인. 시트 한번 볼까요? 시트에 가서 보시면 네, 시트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뷰에 창 달아놨던 것들이 쭉 나타납니다. 평면에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네요. 자, 아까 이제 문에도 이제 태그를 붙였듯이 창에도 태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3층 평면도 가서 보시면은 이 아까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주석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카테고리별 태그 클릭하시고 이제 창에다가 두시면 창에 뭔가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얘는 2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27이 어딨나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 값에는 27이라는 게 없죠. 그럼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 유형 마크에 27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얘를 뭐 WW 확인 누르시면 얘는 WW, 이 창은 WW 창이라는 거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는 또 바꿔볼까요? 얘도 30이라고 돼 있는데 얘도 유형 마크에서 PW 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외벽 벽체를 정리하는 것들인데, 벽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합 금지예요. 결합 허용할 거냐, 결합 금지를 할 거냐. 3D에서 봤을 때는 그 결합 금지인 상태라는 아이콘이 뜨지는 않는데, 평면상에서 보시면은 벽체를 클릭했을 때 결합 금지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이걸로 판단할 수 있고, 결합 금지에 대한 부분은 움직이지 않겠다, 내가 정확한 위치에다가 벽체를 넣겠다, 자동 결합에 영향을 안 받겠다 할 경우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잘 쓰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자동 결합은 벽체가 움직이거나 따라서 움직이는 좋은 기능들이 있는 반면, 따라가지 면 안 되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에는 결합 금지를 쓰시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계단 작성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드릴 건데, 계단 작성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